예,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6단원 연력학 2법칙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력학 1법칙이 뭐였어요?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걸 말로 풀었으면 내가 기체에 가한 열은 내부 에너지와 일에 쓰인다. 요 식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식이 의미하는 문장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연력학 제1법칙을 배웠으니까 이번 2법칙을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법칙을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 법칙 들어갈게요. 첫 번째, 가역 과정. 요 가역이란 뜻이 역이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흔히 나오는 게 비커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비커에다 잉크를 떨어뜨려. 이런 식으로. 그럼 떨어뜨린 순간 물방울이 퍼지겠죠. 그거를 내가 동영상 찍은 다음에 되감기를 하면 어떻게 돼? 이 퍼졌던 게 모여서 잉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잉크를 내가 떨어뜨렸을 때 퍼지는 건 가능한데 모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모이는 게 가능해요. 근데 자발적으로 모이는 게 불가능하다 이 얘기야. 내가 에너지를 투입하고 뭔가를 작용을 하면은 물체에 내가 뭔가 에너지를 가하거나 작용을 하잖아. 그러면 요게 인위적으로 모이는 건 가능해. 근데 자발적으로 이 퍼져있던 잉크가 모이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가역 비가역이에요. 다시 가역은 그래서 그 되감기가 가능한 과정. 우리 진자를 이 추 있잖아요. 추 얘를 흔들어. 그러면은 영원히 진동을 하나요? 아니죠. 적당히 진동하다가 점점 멈추잖아. 그치? 자, 이 지금 얘기하는 모든 과정은 에너지 출입이 없을 때예요. 건전지를 끼면은 얘가 무한히 회전하겠지. 근데 건전지가 없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움직이다가 멈출 거 아니야. 근데 움직이다 멈추지 않고 되감기 그대로 돌아가는 거, 영원히 움직이는 걸 가역 과정이라 합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가역 과정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의 뭐 대부분 아니면 모든 과정은 비가역 과정이다. 한쪽 비가역 과정이 뭔 뜻이냐?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서 스스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과정. 근데 뭐가 중요해? 스스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과정을 비가역이라 합니다. 자, 비가역 과정의 첫 번째 기체의 확산이 뭐냐면 진공 써주세요. 진공. 기체가 모여 있는 곳에서 이 진공관을 연결을 하면은 기체가 저절로 진공으로 이동하겠죠. 이것이 비가역 과정입니다. 왜 비가역이냐? 자, 진공 비커를 연결을 해서 기체가 뿜빠이가 됐어. 요거 가만히 냅두면 기체들이 A로 이렇게 왼쪽으로 모이면서 이쪽에 진공이 될 수 있나요? 없죠. 확률적으로 대단히 낮다고 설명을 합니다. 요런 건 비가역 과정이다. 왜? 진공으로 가는 건 가능한데 진공에서 일로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건 비가역 과정이다. 두 번째, 공기 중에서 진자의 운동. 공기 중에서는 이 움직이면서 공기 분자와 계속 마찰이 생겨요. 마찰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한다는 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진폭이 줄어들다가 정지하겠죠. 이것이 비가역 과정이다. 세 번째, 열의 이동. 열의 이동 중요한데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자발적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자발적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투입해야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과 더운 물을 섞었을 때 미지근해지잖아. 그치? 중간에서 만나지. 근데 미지근한 게 찬물과 더운 물로 분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주 나오는 세 가지 비가역 과정. 요 진자 운동이 어떤 과정이냐? 이 추의 운동 에너지가 공기 분자의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진자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공기 분자, 추, 실의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비가역 과정이라 합니다. 반면에 가역 과정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진공 중에서 진자의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갔다가 다시 A로 오겠죠. 이것이 가역 과정입니다. 자, 이제
가역 비가역을 얘기를 했고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를 해볼게요. 연력학 제2법칙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정확한 정의. 고립계에서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럼 쌤, 고립계는 뭐고 엔트로피는 뭐예요? 이제 설명해 줄게요. 일단 고립계는 에너지 출입이 차단된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출입이 없을 때 엔트로피는 이제 설명할 건데 무질서도라는 거예요. 이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가 무질서해진다 이 얘기예요. 엔트로피가 일정하거나 증가하거나.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면 우주의 모든 것들은 무질서해진다 이 얘기예요. 우리 방 생각해봐. 방. 엄마가 뭐라고 안 하면은 점점 어지러워지잖아, 그치? 깔끔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이제 정의는 이렇고 연력학 2법칙에 대한 이제 설명을 오늘 계속 할 건데 책을 한번 봅시다.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칙. 비가역적인 방향성. 비가역적인 게 뭐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뭔가가 진행된다는 얘기잖아.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진자의 운동이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반대로 열 에너지에서 진자의 운동으로 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모든 물체의 운동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이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일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는 연력학 제1법칙에는 위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력학 제1법칙이 뭐야? Q는 델타 U 플러스 W잖아. 내가 가한 열은 내부 에너지와 일에 쓰인다 이거잖아. 근데 연력학 2법칙은 열이 100% 일로 전환될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는 연력학 제1법칙으로 위배되진 않아. 근데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가 중요해요. 스스로. 자, 1번 열의 이동과 연력학 제2법칙. 열은 고온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면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해요. 열평형 상태가 뭐야? 저온과 고온을 붙였을 때 중간 온도에서 만난다 이 얘기죠. 근데 외부의 도움 없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스스로 가지 않아. 그럼 외부의 도움 없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스스로 갑니다. 그래서 이 고온과 저온을 붙이면 고온은 낮아지죠. 저온은 올라가고. 근데 요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둘이 붙여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그 중간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에너지 투입이 없으면 요 반대 방향 중간에 있던 놈이 고온과 저온으로 분리될 수 없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야.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자, 이제 중요한 그 엔트로피. 엔트로피 뜻이 이겁니다. 분자 배열의 무질서도. 분자가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던 놈이 점점 무질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엔트로피를 그냥 무질서도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이 엔트로피는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변화. 요거는 봐봐. 질서 정렬했는데 얘는 계속 무질서해진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란 얘기예요. 반면에 무질서해졌던 게 질서 정해질 수 없다는 얘기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요 무질서해진다를 멋있게 말하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봐봐. 친구 집에 오랜만에 놀러 갔어. 시험 끝나고 갔는데 방이 개판이야. 그러면은 야, 너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 물리 배웠으니까 와, 너희 방에 엔트로피가 증가했네.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이제 문과 친구들은 뭔 말이야? 그런 뜻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물리 배운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 고급 드립이죠. 그래서 너희 방에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구나 라면은 이건 욕입니다. 자, 엔트로피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가 이 잉크의 확산입니다. 잉크를 떨어뜨리면 퍼지잖아.
근데 가만히 냅두면 퍼졌던 게 잉크로 모이진 않지, 그치?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일이 일어난다라는 어떤 예시입니다. 그래서 요 엔트로피에선 확률이란 얘기 나오는데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 없고 그냥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자, 질서 정연한 것보다 여기가 무질서해질 확률이 높아. 그래서 무질서해지는 쪽으로만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냉동고는 차가워지는데요. 우리 에어컨 차가워지는데요. 요것이 저절로 차가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전기 에너지를 투입해서 뜨거웠던 놈을 차가운 공기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투입하니까 얘가 무질서해졌던 게 질서정연해지는 거야. 저절로는 절대 발생하지 않겠죠. 연력학체 2법,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연력학체 2법칙의 다양한 표현. 연력학체 2법칙은 요 정의는 아까 제가 얘기한 고립계에서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감소하지 않는다. 근데 얘를 이제 고상하게 또 다른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은 방향성이 있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저절로. 세 번째,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한다. 우리가 공부를 안 해. 그럼 시험을 망칠 확률이 높겠죠.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볼 확률이 높겠어, 낮겠지. 그런 의미야. 내가 뭔가 안 하잖아. 그럼 뭐 망하겠지.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엔트로피가 증가, 확률이 높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질서해진다.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치고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열이 모두 1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시로 이제 비가역 과정에서 연력학 법칙. 우리 빗면에 물체를 놓고 수평면에 내려오면 어느 순간 멈추겠죠. 현실에서는. 왜 멈춰? 가만히 뭐 유령이 멈추게 할까? 그게 아니고 마찰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일이 열로 100% 전환이 돼서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일이 열로 가는 거는 100% 전환 가능해요. 왜? 요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일이 열로 가는 거. 근데 반면에 but 열이 1로 100% 전환 불가능.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수평면에서 정지했던 물체가 다시 빗면으로 저절로 올라가는 거. 이건 유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 자, 연력학 제1법칙에는 위배되지 않아요. 왜?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Q를 얘가 0이라고 치면 Q가 W로 전환될 수 있어. 근데 현실에선 불가능해. 왜? 연력학 제2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위배되지 않지만 연력학 제2법칙은 위배된다. 요 비상교과서에서만 나온다는데 잠깐만 볼게요. 확률이 어떤 얘기냐면 기체 분자 A에 모여있던 놈을 구멍 뚫어서 B 진공이었는데 여기다가 구멍 뚫은 걸 연결을 해요. 그럼 기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B로도 가겠지.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봤을 때 A나 B에 전부 기체들이 모여있다. 한쪽에만 모여있을 확률이, 자, 기체 분자 하나하나는 A에 있든 B에 있든 2분의 1의 확률이잖아. 근데 모든 기체 분자가 한쪽에 모여있을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1의 n승이겠죠. n이 10만 되면 1000분의 1이다. n이 그러니까 분자가 막 100개, 1000개 되잖아. 그러면 거의 확률이 0에 수렴해요. 확률이 이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 모여있을 확률. 근데 기체 분자가 막 우리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 그러니까 전체가 한쪽에 모여있을 확률은 극히 낮고 0이다 그냥. 자, 두 번째 이제 열기관에서 열효율을 배울 건데, 열기관은 앞에서 배웠죠. 뭐야? 열의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연력학제 이 법칙을 배우고 여기를 배웠으면은 어떤 얘기를 할까? 열을 1로 바꿀 수는 있는데 100% 바꿀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 배우는 거야. 자, 여기서는 제가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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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림만 그려줘요. 그리고 요게 Q인이야. 빨간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하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Q인 들어오는 열, 그리고 Q아웃 나가는 열, 그리고 1.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열을 줬어. 1을 30을 했어. 그러면 70이 나가겠죠. 요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주면 좋아요. 그리고 열 효율이라는 건 2로 표현하는데 2는 뭐냐면 Q인분의 W예요. 요 열 효율 개념이 뭐냐면 열 효율 이렇게 생각하세요. 투입한 열량 대비 한 1 이걸 의미합니다. 내가 100을 줬어. 근데 30밖에 일을 못해. 그럼 얘 좀 효율이 낮은 거잖아, 그치? 내가 투입한 거 대비 얼마나 일을 했냐를 숫자로 나타내고 싶어서 Q인분의 W로 표현한 겁니다, 그쵸? 이게 헷갈릴 수 있어. 나중에 뭐냐면 Q인분의 Q아웃으로 헷갈릴 수 있어. 그러지 말고. 근데 Q인분의 W라는 건 이거 아니야? Q인분의 Q인 빼기 Q아웃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왜? 받은 거에서 나간 거를 빼면은 그 남은 게 1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면 1 빼기 Q인분의 Q아웃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식만 우리가 적어 놓읍시다. 그래서 연료율 문제는 요 그림으로 풀 거예요. 자, 그럼 연료율과 연력학제 이 법칙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내가 100을 넣었는데 100 다 1 쓰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 100분의 100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뭐야? 열효율이 1이 될 수 없다. 열효율이 근데 1이라는 건 이 퍼센트로 얘기했을 때 1이거든. 그러니까 퍼센트는 100%겠죠. 열효율이 1 또는 투입한 열량이 모두 1에 쓰이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열기관은 없다. 이게 연력학제 이 법칙과 열기관이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료율이 100%인 열기관을 제작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 연력학제 이 법칙에 의해서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고열원에 있는 열이 뜨거운 놈이 주변으로 열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이 열기관에서 자주 나오는 게 카르노 기관입니다. 카르노 기관도 별표. 얘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열효율이 제일 높은 열기관 모델. 열기관 모델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열기관은 이런 특징 가지고 있어. PV 그래프,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한 바퀴 돌고 제자리로 와. A에서 출발해서 갔다가 다시 A로 오는 과정. 요 한 바퀴 돌면서 안에 면적을 만드는 그 사이클을 열기관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열 효율이 제일 높은 놈을 카르노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르노 기관은 증명은 하지 않는데 이 투입한 열량을 아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열과 온도는 다른 개념이라 했죠. 그래서 열 대신에 온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언제? 카르노 기관에서만. 증명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 그러니까 고열원의 절대 온도와 저열원의 절대 온도 T2 있죠. 열 효율은 1 빼기 고열원의 절대 온도에서 저열원의 절대 온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온도가 100이고 절대 온도가 50이야. 그러면 1은 몇만큼 하겠어요? 50 하겠죠. 그럼 열 효율은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100분의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로 풀 수도 있다. 언제? 카르노 기관에서는. 그리고 카르노 기관에서는 좀 기억해둬야 할 게 요 A, B, B, C, C, D, D, A 각각 무슨 과정인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A, B는 등온 팽창이야. 등온. 그러니까 등온선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B, C는 단열입니다. 등온에서 등온으로 넘어가는 거. C, D는 등온이고 D, A는 다시 단열. 이렇게. 등온 단열.
이렇게 써봐요. 등단 등단.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그냥 기억해 놓게. 그래서 열 효율은 이 원래 고열원의 열량분의 저열원의 열량인데 그거를 고열원의 온도분의 고열원의 저열원의 온도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열 효율을. 마지막 연구기관. 가만히 냅두면 영원히 운동하는 기관을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구기관이 두 종류가 있어. 1종, 2종이 있고 요거는 1종은 연력학 제1법칙, 2종은 제연력학 2법칙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1종 연구기관. 1종 연구기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가능한 것처럼 포장된 기관을 이제 연구기관이라고 하고, 제1종 연구기관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았는데 계속 작동하는 기관을 제1종 연구기관이랍니다. 얘는 뭐에 위배될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얘가 0인데 얘가 무한이란 얘기야. 내가 열량을 투입을 안 해. 근데 일을 알아서 계속해. 그래서 얘는 제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돼서 제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제2종 연구기관은 얘는 Q는 델타 U 플러스 W로는 설명이 가능해. 근데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거야. 뭐냐면 열기관이 작동을 하는데 낮은 온도의 열을 미지근한 물에서 차가운 것과 뜨거운 걸로 이렇게 분리하는 기관, 요런 기관 모델이 있어요.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왜?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돼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 저절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2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연료율이 100%인 열기관. 아까 없다고 했죠. 그리고 알아두기만 할게. 카르노의 기관의 연료율은 대충 0.4 정도 됩니다. 이 열기관 셈이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 그때 이 A에서 출발해서 A로 오지. 그러면 갔다가 최종적으로 왔을 때 똑같은 점이잖아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없어요. 한 바퀴 돌고 나면은 그 열기관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제를 좀 바로 같이 풀어봅시다. 처음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과정,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 뭐라고 해요? 가역 과정. 여기 가능하다. 반면에 스스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걸 비가역 과정. 연력학 제 몇 법칙이에요? 비가역적인 현상 2법칙이죠. 그쵸? 분자별의 무질서한 정도는 엔트로피. 연력학 제 2법칙에 따라 자연현상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즉 확률이 높은 방향, 그쪽으로만 일어납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열에너지를 유용한 일로 바꾸는 장치를 열기관이라 하죠. 열기관. 그리고 열기관에 공급된 열에서 유용한 일로 전환된 비율을 열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기관을 카르노 기관이라 하죠. 카르노 기관. 자, 지금 9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넘겨서 95페이지 밑에 1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그림 A와 같이 한쪽에 1기압의 기체가 들어있는데 B와 같이 기체가 골고루 퍼진다. 첫 번째, 얘는 가역 과정이죠. 저절로 퍼지는 거. 미안해요. 이게 불가능하지. 뭐냐면 다시 얘기할게요. 이 A에서 밸브를 열었더니 B가 됐잖아. B에서 다시 A가 될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비가역 과정이다. 가역 과정이 아니다. 2번, B의 상태에서 저절로 A 상태에 되돌아오지 않는다. 맞죠? 그쵸? 외부에 에너지를 공급해도 B에서 A로 되돌아갈 수 없다. 아닙니다. 에너지를 투입하면 가능합니다. 저절로 될 수 없다가 연력학 제2법칙의 특징이야. 두 번째, 비가역적인 과정. 열의 이동 맞죠? 두 번째, 기체의 확산 맞고, 잉커의 확산. 공기저항 없을 때 신자운동. 얘는 가역 과정이라 했습니다. 자, 연력학 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여 저온의 물체가 더 차가워지고 고온의 물체가 더 뜨거워지는 현상은 에너지 보존 법칙인 제 연력학 2법칙에 1법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데 2법칙에는 위배됨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4번 저온과 고온을 접촉하고 있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합니까? 아니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저절로 이동하죠. 그렇죠? 온도가 같아지면 두 물체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 열평형 상태가 된다. 이걸 열평형 상태라고 하죠. 3번 열평형 상태에서 다시 고온과 저온으로 나누어진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맞죠? 그렇죠? 어떤 기관이 고열원에서 1000의 열을 흡수해서 600으로 방출했다. 모두 일로 사용됐다.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 화살표. 1000을 흡수했어요. 1000. 근데 600을 뱉었대. 그럼 몇이야? W는 400이지. 줄 단위가 줄입니다. 열효율은 뭐분의 뭐야? 그래 1000분의 400이니까 10분의 4죠. 그쵸? 0.4다. 40%라고 쓰지 말고 0.4라고 쓰면 됩니다. 마지막 6번 연력학제 2법칙에 대한 설명. 저온에서 고온으로 스스로 이동하지 않는다. 맞죠? 그쵸?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고. 열은 모두 일로 바꿀 수 있다.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맞죠? 그래서 저희 아까 95페이지까지 풀어봤습니다. 밑에 더 있구나. 밑에 좀만 더 풀게요. 자, 기체의 확산에 대한 설명 중 A에서 아까 진공, B로 이동하는 거. 1번 기체의 확산 중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것은 확산되고 다시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아.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해됐죠? 두 번째, 기체의 확산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열 압축 이거 아니에요. 연력학 제2법칙 관련된 거. 연료율이 100% 만들 수 없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저절로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 3번 기체의 확산은 비가역 과정이다. 맞죠? 시간이 지나면 A와 B에 골고루 퍼진다. 맞고. 팽창하면서 외부에 이거 중요해요. 이거. 이 진공에서 갈 때는 외부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이 진공 A에서 B로 가는 거는 선생님 부피가 팽창한데요? 부피 팽창으로 얘기하지 않아. 그냥 진공으로 가는 비가역 과정이고 요거는 일을 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없기 때문에. 일은 뭐 곱하기 뭐야? P 곱하기 델타 V잖아. 근데 얘가 0이야. 그러니까 일은 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 증가하는 방향이죠. 그렇죠? 마지막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가고 그림 있죠. 그렇죠? Q1, Q2 이게 뭐냐면 B에서 C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고 D에서 A 과정에서 열을 방출한다 이 얘기입니다. 가에서 열효율을 Q1과 W를 이용해서 쓰시오. 열효율 2는 뭐분의 뭐예요? Q1분의 W겠죠. 그쵸? 두 번째, 나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내부 에너지 증가 뭐예요? 온도가 증가한다 이 얘기죠. 그쵸? 자, 얘 뭐야? 이게 T1, T2 그래프고 타고 올라가잖아. 그래서 위에다 써봐요. 카르노. 일단 A에서 B는 온도가 올라가죠. 그쵸? B에서 C는 온도가 그대로 있고 C에서 D는 온도가 내려가고 D에서 A는 온도가 내려가고. 그래서 답은 기억입니다. 3번. 자, 투입한 열이 모두 1로 갈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죠. 그래서 5고. B에서 C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흡수한 열은 Q2이다. Q1이죠. 그쵸? C에서 D 과정에서 한 일만큼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Q는 델타 U 플러스 W. 연력학자 1법칙을 묻는 건데 CD 보면 단열이죠. 여기 단열 과정이니까 뭐가 0이야? Q가 0이지. 그치? 그래서 한 일만큼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맞죠? 4번 D에서 A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은 Q2다. 맞지? 이렇게 해서 96쪽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